예, 반갑습니다. 김정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 56회차 재테크 특강을 하는 날입니다. 주제는 나는 700만 원으로 시작 200억대 부동산 부자가 되었다. 누구겠습니까? 가수 박미 씨의 스토리. 가수 박미는 영화 출연료 700만 원을 종잣돈으로 해서 대전 근교에 가수원 및 그린벨트 임야에 투자를 시작해서 200억대 부자가 되었고, 그 스토리를 첫째, 종잣돈 700만 원으로 부동산 200억 만들기. 또 둘째, 나는 해외 투자로 글로벌 부동산 부자가 되었다는 그런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 책에서 40년에 걸친 국내외 부동산 투자 스토리를 모두 밝히고 있습니다. 직접 거주하거나 투자한 곳은 방배동, 여의도, 한강, 압구정동, 청담동, 삼성동, 논현도, 이태원, 제주도, 뉴욕, 맨하탄, 하와이, LA 등을 거쳐서 거주도 하고 또 투자를 했습니다. 해외로 눈 돌리는 강남 부자들이라는 말씀도 했습니다. 미국의 베니스 비치 등 산타모니카 인근 지역은 세계 최고의 휴양지 겸 전 세계 부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데 한국의 집값보다 싸고 또 최고의 뷰를 보여주는 집값이 22억 정도이고 서울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가격입니다. 부동산 부자들은 노는 물이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부동산 부자들이 투자로 부를 이루고 모여 있는 곳, 황새들의 서식지를 찾아가서 나름대로 발품을 팔아야 되겠다. 첫째, 부자들의 부동산 동선을 살펴라. 둘째, 부동산 부의 지도는 재벌들이 만든다. 셋째, 강남은 여전히 부동산이 중심이다. 넷째, 미국의 한국인 부자들은 무엇을 발표로 성공했나?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동영상을 보시면 미주 한인회 회장, 전 세계 한인회 의장을 역임하신 남문기 회장님의 스토리를 6편으로 나누어서 생생하게 동영상으로 올려놓았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의 3대 7 법칙을 기억하라. 영화 출연료 7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첫 투자를 하고, 또 둘째, 푼돈과 목돈을 구분하라. 셋째, 나만의 부동산 철학을 가져라. 넷째, 사람은 배신해도 토지는 배신하지 않는다. 다섯째, LA 노후의 안정된 삶을 꿈꾸는 곳이다. 여섯 번째, 부자들은 부동산으로 자산을 키운다. 일곱 번째, 부자들은 절대 부동산을 놓지 않는다. 여덟 번째, 부동산 투자는 장기전이다. 아홉째, 해외로 나가면 기회가 보인다. 열 번째, 인생에 공짜는 없다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젠 해외 투자 시대다. 첫째, 서울 집값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비싸졌다. 둘째, 해외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부동산이 많다. 셋째, 달러 확보를 통해서 2차 재테크가 가능하다. 넷째, 국내 부동산의 규제를 피할 수 있다. 다섯째, 국내 투자와 기본은 똑같다. 여섯 번째, 영어를 못해도 할 수 있다. 일곱 번째, 미국은 투자자에게 혜택을 준다. 여덟 번째, 미국은 법과 제도가 안전해서 안정적이다. 아홉 번째, 평소 임대를 주고 필요할 때는 숙소 걱정 없이 머물 수가 있다는 장점. 열 번째, 전 세계인을 상대로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는 그런 주장을 그 책에서 했습니다. 박미의 그런 스토리를 소개했고요. 성공적인 땅 투자 10계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용도 지역에 일방적으로 지배받지 않는다. 둘째, 지목에 지배받지 않는다. 셋째, 접근성과 잠재성의 연계성을 연구한다. 넷째, 인구에 집중한다. 다섯째, 위치, 입지가 곧 가치다. 여섯 번째, 지상물보다 인물에 집중한다. 일곱 번째, 자신만의 기준을 세운다. 여덟 번째, 자신의 경제력을 잘 인지해야 된다. 아홉 번째, 규제 공부는 필수다. 열 번째, 땅은 정밀한 기획 과정이 필요하고 중개 대상이 아니다. 제 같은 경우도 중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이제 광명역 앞에 초역세권의 2,500평을 약 50억 투자해서 매입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하는 사업이 저희 주업입니다. 중개는 안 합니다. 돈이 나를 부른다는 자세한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째, 땅의 특징, 즉 부정성, 잠재성, 부동성, 희소성 등 땅이 모든 부동산이 모태입니다. 큰 땅보다 작은 땅을 본다. 세 번째, 투자 가치와 실수요 가치를 잘 알아야 한다. 넷째, 개수, 매수, 매도 방법을 잘 알고 있어 땅 투자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 고수는 힘, 기술, 스피드, 정보력, 노하우, 황금성의 조건이 작용을 합니다. 다음은 부동산의 구성 요소와 변수입니다. 첫째, 부동산을 구성하는 3대 요소는 땅 주인 지상권입니다. 나쁜 변수가 좋은 변수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개발을 위한 규제 해제 과정을 밟아서 역세권 공부가 필수입니다. 규제 공부, 규제 없는 지역은 없습니다. 개발의 타당성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난개발 시대입니다. 난개발 시대. 잠재성은 부동산의 영원한 성질입니다. 역세권 부동산이 화두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같은 경우 땅값이 50배가 올랐습니다. 올랐던 이유는 LCD 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때문에 올랐습니다. 개발지 인근의 자투리 농지, 틈새 시장을 노려야 되겠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지역을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토지 공개념을 무서워해서 땅을 못 사면 안 됩니다. 토지 공개념 제도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박정희 정권 때부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 역시 토지 공개념의 한 형태입니다. 1997년도에 용어가 대두되었고 토지 국유화 개념과 공개념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사회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 공산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가 이민을 생각하는 그런 국민들도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헌법에 사유재산권과 시장 경제성을 최우선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3조 1항 2항, 제19조 1항, 제22조에는 다 그 사유재산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전국 인구 증가율 1위 화성시를 사려들겠습니다. 화성시는 살인의 추억이라는 그런 그 영화가 있었는데 잊으시기 바랍니다. 롯데월드 32배 규모의 한국판 디즈니랜드 개장이 확정되었습니다. 2026년도에 1차 개장을 합니다. 수자원공사와 경기도가 화성국제 테마파크 우선 협상 대상자로 127만 평의 신세계 컨소시엄을 선정했습니다. 화성시 송산면 세상에 없던 테마파크 컨셉으로 어드벤처 월드 휴양 워터파크 퍼시픽 오디세이 인근에 있는 공룡알 다섯지와 연계한 주라기 월드 상상 속 동심이 살아나는 장난감 왕국인 버리겐드 토이 킹덤 등 4가지 컨셉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영국의 멀린사 레고랜드로 유명하죠. 한국의 오콘사 포로로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회사들이 참여합니다. 지역민에게도 문화 복합 시설을 제공합니다. 대규모 최고급 호텔, 골프장, 쇼핑 공간, 한류 공연장을 조성하게 됩니다. 착공은 2021년
1차 개장은 2026년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로 국제 테마파크 정문을 신안산선 향후에 서울 지하철 10호선으로 명명할 것입니다. 정거장과 바로 연결한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19년 2월 달에 선정된 정부의 대표적 프로젝트인 최대 10조 규모 제3단계 민간투자 프로젝트의 대표 작품입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광명역을 거쳐서 시흥시청역 화성국제 테마파크역으로 연결을 한다고 매경에서 5월 29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시sek에서 4조 5천억을 투자하게 됩니다. 경기도 파주시, 당진시, 화성시는 대규모 신도시와 대기업 산업단지, 송산그린시티 등으로 송산그린시티에 이제 국제 테마파크가 이제 조성된다고 말씀드렸죠. 화성시에서 발표한 고용 창출 일자리 11만 개를 창출하게 됩니다. 광명시역 테크노밸리 일자리 10만 개, 박달 테크노밸리 일자리 16만 개, 합쳐서 26만 개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화성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인구 증가 25만 3천 명으로서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100% 완벽한 땅은 이미 남의 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푹 꺼진 땅이라서 마음에 안 든다는 그런 고객이 있었는데 석토 작업을 하게 되면 단점이 장점으로 바뀌게 되죠. 100%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용입니다. 보존산지는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가 있고 중보존 산지는 개발이 가능한데 가장 좋은 임야는 단연코 토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토지 임야의 준말입니다. 구릉지 형태고 개발 비용이 적고 경사가 완만한 땅을 말합니다. 다음은 역세권이 답이다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1996년도에 국유철도 특례법이 제정되었고 2004년도에 건설과 운영이 조직이 분리되었습니다. 국토부에서 철도 정책을 KTX로 바꾸었습니다. 전국을 2시간 이내로 연결하고 GTX로 통근 시간을 30분 이내로 단축하는 그러한 방안, 시속 110km로 주파하게 됩니다. 74년도 1호선 건설 10km로 시작을 해서 현재는 43년 이후에 만에 하루에 400만 명이 이용을 하고 1호선에서 9호선, 방금 전에 말씀드린 10호선까지 인천 1, 2호선 등 2017년 상반기에 기준으로 했을 때 550개 역이 들었었습니다. 지금 공사 중인 역이 또 100개가 있습니다. 황금 노선, 별이 5개인 역, 철도 노선이 환승 없이 직결 서울로 가고 환승 없이 서울 강남권으로 가고 운행 간격이 출퇴근 시에는 4분, 평상시에는 7분 이내로 운행하는 그런 전철 2개 이상 노선이 정차하는 환승역, 예정지 포함입니다. 지역의 거점역, 예정지 포함, 역세권 토지와 역세권 상가, 역세권 아파트 등 예를 든다면 분당선, 신분당선, SRT, KTX, 광명역과 수서역, 판교역, 시흥시청역, 운정역, 킨텍스역, 대곡역 등을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역세권 투자 전략으로는 서울 강남으로 진입 여부,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가, GTX A 노선 같은 경우는 3조 원 이상이 투자됩니다. 신한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되었고 신안산선 같은 경우는 10호선 4조 이상이 투자가 되게 됩니다. 포스코 건설이 주관사 회사죠. 4개 은행 경쟁에서 국민은행이 선정되어서 2조 원을 PF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조 원을 PF로 이자 없이 제공합니다. 철도 사업 진행 단계에 어디까지 왔는가? 철도 예정역 부근을 노려라. 철도 예정역 관련 주출입구와 동선을 찾아야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도권으로의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둘째, 서울의 아파트는 보물입니다. 특히 2호선 역세권 지역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두려움을 딛고 당당히 맞서라.
오르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오르는 게 시장 원칙 원리입니다. 네 번째, 재테크 중에서 부동산, 그것도 토지가 최고입니다. 역세권은 불패라고 말씀드렸죠. 소액이라도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땅입니다. 여섯 번째, 그래도 땅만한 것이 없다. 저평가된 땅을 찾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인근지에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땅. 일곱 번째, 도시개발과 더불어 최대 호재는 교통망 건설입니다. 여덟 번째, 일본 맥도날드도 최대 수익원은 부동산입니다. 아홉 번째, 망설이지 말고 일단 저질러라. 열 번째, 도시에 인접한 곳의 쓸모없는 땅을 사라. 11번째, 자금이 부족하면 친인척이나 지인들과 같이 투자하라. 12번째, 너무 완벽하려고 해도 시기를 놓치게 된다. 13번째, 땅을 사서 아무 짓도 하지 말라. 땅은 샀을 때 그대로 놔두는 것이 상책이다. 14번째, 부자들은 틈만 나면 땅을 사모은다. 15번째, 누군가가 땅을 팔라고 하면 신중히 결정해. 누군가 팔라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개발 호재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56회차 재테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듣고 좀